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또 FMC가 있죠. 뭐 사실 뭐 점도표 말고는 뭐 이미 뭐 동결이기도 하고, 동결로 뭐 거의 뭐 컨센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실 그냥 매파적인 발언 자체도 어차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크게 볼 일은 없다. 그냥 FOMC 자체로는 이제 정보성 데이터로는 이제 점도표 빼고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뭐 시장의 반응은 또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좀 이따 이건 데이터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BOJ가 사실 또 금요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잠시만요. 일단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동결이 뭐 거의 뭐 확실시 되고, 그 다음에 뭐 일단 뭐 지금 계속 데이터 의존성을 파월이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점도표도 뭐 저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긴 한데, 뭐 일단 시장 반응 자체는 뭐 어떻게 달라질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계속해서 뭐 사실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죠. 지금 일단 보시면은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질 금리도 뭐 사실 계속 오르는 추세고, 그냥 뭐 국고채, 뭐 미국채, 우리나라 국고채 10년이나 다 사실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미국채 10년 오히려 지금 고점을 뚫어버린 그런 상황이고, 뭐 계속해서 좀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럴까가 뭐 핵심인 거죠. 다들 올해 사실 원래 금리가 내린다고 했는데 금리가 쉽게 내리지 않을 거다 계속 얘기를 드렸고, 이제 사실 금리를 내리려면 뭐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는지가 그러기가 어려운지 제가 계속 좀 오늘, 그러니까 이전부터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계속 말이 좀 꼬이긴 하네요. 그래서 뭐 그냥 오늘 중요한 순간에 좀 다가온 것 같으니까 좀 전반적으로 오늘도 한번 살펴보죠. 먼저 매크로 쪽을 보면은, 일단 뭐 수요와 공급이 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날 뭐 수요와 공급 쪽 얘기를 드리는데, 이 OECD 데이터로 보면은 맨날 설명이 되죠, 이게. 그래서 이 소매 판매가 뭐 사실 수요고, 이 산업 생산이 이제 생산인데, 공급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 당연히 수요가 더 강했으니까 7, 80년대 때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거고요. 2000년, 뭐 2008년도 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좀 무너졌었습니다.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이 추세선을 수요는 좀 확연하게 올라가 버렸고요. 좀 공급 자체는 그렇게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초과 수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돈을 많이 뿌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뭐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아, 전에도 돈을 많이 뿌렸었는데요. 이 연준 총자산 보면은 자산을 이렇게 늘었으니까 돈을 많이 풀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안 났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때 이제 통화 승수가 높아지지 않고 계속 내려갔었어요. 이게 돈이 그냥 지급준비금에만 쌓여 있었고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자본시장, 뭐 주식, 채권, 부동산만 올라갔지 이 실물 경제 자산들에 대한 가격들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바로 피부에 닿는 뭐 먹을 거라든지 물건 가격이 오르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통화 승수가 높아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이 됐다. 이제 CPI에 연동되는 그런 게 좀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전주 대비해서 지준 같은 경우는 282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TGA가 한 506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그다음 RRP는 한 642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준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25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감소가 거의 되진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인플레이션이 일단 발생했던 이유도 뭐또 계속해서 이어가면은, 이 과거에는 그냥 돈 풀린 게 지준에만 쌓여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재정 정책을 하면서 TGA라는 재무불방 계정이 증가가 됐다가 이게 감소가 되면서 세상의 승수 효과를 한번 타고 다시 지준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한번 세상을 돌고 오다 보니까
통화 승수도 높아지게 됐고 인플레이션도 좀 발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났었습니다. 예대율도 뭐 높아진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가 중요하겠죠. 뭐 지나간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 났던 거나 뭐 그런 것도 그렇다 치지만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살펴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뭐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뭐 연준 총련 대비 GDP가 요게 거의 한 20%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적정하게 20이거든요. 근데 뭐 여전히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이 QT가 많이 돼야 되고요. 그만큼 통화 긴축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사실 금리를 뭐 단기적으로 쇼크가 와서 내릴 수는 있겠지만 쇼크가 오지 않는 이상은 뭐 내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아니라 그냥 M2 대비해서 GDP를 보더라도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뭐 사실 내년도 금리나 원래 뭐 한 100bp 반영돼 있고 그러니까 1%뭐 75로 또 줄었다가 지금 50까지는 좀 줄어 있는 상황인데 뭐 솔직히 내년도 인하는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좀 어렵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없어요. 이게 M1 증가율 보시면은 우리나라 뭐 IMF 때 2008년도 우리 지금 다 M1 증가율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고 하면은 결국에 M1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고요. 이 M2가 이제 뭐 그냥 다르기는 한데 그냥 이제 뭐 예금이나 뭐 이제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라고 생각해보죠. 그 아니기는 해요, 사실. 이제 그런 건데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다 예금이나 이런 데로 빨려 들 거란 거죠. 수시 입출금은 금리 안 주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수시 입출금 시에 수시 입출금 돈이만 이만큼 사라지면 사실상 돈이 이만큼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돈이 사라진 건 아니죠. 어디로 투자가 된 거지 사라진 건 아닌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면은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결국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이 중요하다. 이제 근데 쓸 수 있는 돈이 없고요. 뭐 중국만 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게 M2 나누기 M1 통화 승수가 상당히 높아져 있죠. 여기도 쓸 수 있는 돈이 계속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증가율이 낮은 상황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도 지금 돈이 없구나라는 걸 나타냅니다. 쓸 돈이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보시면 아까 연준 자산 같은 경우 보여드렸었죠. 잠시만요. 연준 자산 같은 경우도 지금 QT가 되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중국 쪽이죠. 그래서 연준 총 자산도 QT가 되면서 사실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이 총 자산이 통화량 자체를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거의 9조 달러에서 지금 한 8조 달러 근처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9천억 달러 정도는 감소가 된 거예요. 지금 QT가. 근데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이고 있는 거죠. 긴축하는 게 맞고요. 유럽 자체도 지금 계속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거의 한 16조 유로에서 지금 보시면 한 13조 그 정도 되니까 한 3조 유로 정도 긴축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계속 증가시키고 있었어요. 이게 YCC를 계속하면서 자산 매입을 계속해주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담당은 이제 BOJ 일본 쪽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을 자기 혼자 이렇게 찍어대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이제는 쉽게 빠지지 않더라. 일본도 그냥 꼭지 치고 쭉 빠질 줄 알았는데 이때처럼 아니네 이제 안 빠지네 물가가 쉽게 엔화가 움직이니까요. 약세가 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금요일 금정위에서도 이게 이제 슬슬 좀 출구 전략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겠다. 그리고 일본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레인지를 이미 1%까지 올렸잖아요. YCC. 그래서 10년물이 지금 벌써 0.725%입니다.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을 담당하던 일본까지 이제 뒤를 돌아서게 되면은 뭐 점점 상태는 안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사실 쓸 돈이 점점 없어진다. 뭐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질 것 같고, 돈을 공급해 주던 그런 중앙은행들도 다 긴축으로 가고 있고, 유일하게 공급해 주던 이제 BOJ도 긴축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코스피 한 0%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뭐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 0.1%, 뭐 여기도 좀 하락하다가 막판에 사실 둘 다 좀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중수급 보시면은 뭐 코스피 오늘 개인이 한 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500억 정도 매수, 외국이 한 1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선물 같은 경우에 기관이 한 2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9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한 3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 한 1600억 정도 코스닥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11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 수급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먼저 일단 투기적 순 포지션 살펴보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이 조금 더 감소한 모습이고요. 전주 대비.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이 조금 더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일단 기관 매수, 개인 외국인 매도 중이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 중입니다. 올 초부터는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하다가 점점 이제 매도 폭으로 좀 세우면서 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5조 정도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근데 누적적으로 한 9조 정도 매수 추세고요. 근데 긴 시계열로 봤을 때 뭐 여전히 좀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는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장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누적 수급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 시총도 여전히 높은 수치, 그리고 이제 전주 대비해서 신용잔고는 한 3천억 가량 좀 감소하면서 20조 한 1000억 정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쪽 살펴보면은 일드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뭐 정도 이 정도면 계속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 페드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전히 좀 고평가 영역이지 않나 생각은 들고, 좀 긴 시기열로 봤을 때 페드 모델이나 일드갭이나 뭐 둘 다 비싼 영역이다.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로 비싼 영역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랑 같이 돼 있는 걸 보면 둘 다 이제 고평가 영역이고, 뭐 특히나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 조금 더 고평가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링 펀은 뭐 이렇고요. 특히나 이제 PBR 같은 경우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치다. 좀 계속 밸류가 좀 비싸 보인다. 뭐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쪽도 이제 실제 미국 주택 가격 여전히 너무나 높은 수치고, 미국 쪽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진 건 맞는데 뭐 여전히 과거 고점에 비해서 조금 빠졌을 뿐이지 저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뭐 좀 갈 길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국내 쪽은 오히려 조금 더 가격이 조금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아까 실질금리도 얘기를 드렸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표들 나머지 좀 살펴보면은 뭐 국고 3년, 10년 미국채 같은 경우 여전히 좀 숏 포지션이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뭐 달러는 좀 약간 중립적이고, 금은 약간 조금 올라가고 있는 포지션, WTI는 완벽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포지션인데 RSI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전도 여전히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마소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 애플만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뭐 나머지는 뭐 설명은 생략하고 뭐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보시면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도 넘어가고, 뭐 WTI도 넘어가는데 좀 빠질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뭐 삼전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추세 자체는 뭐 특별하게는 없다. 뭐 사실 요걸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지금 뭐 볼린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추세로는 뭐 특별하게 이상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하고 이제 S&P는 일봉상으로는 여전히 일단 롱 추세, 나머지 주봉상으로도 롱 추세. 근데 이제 코스닥만 조금 숏 추세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나머지들은 뭐 다 롱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스닥 하고 나머지도 뭐 오늘은 뭐 그냥 설명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사실 그냥 차트로 보는 게 더 맞는 추세인 것 같아서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여기 고점 치고 이제 ABC로 내려오고 지금 이제 B 정도 반등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미국만큼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게 결국 A, B, C여서 큰 A가 되고 이게 B가 되고 조정이,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인데 이제 1이랑 4가 겹치는 경우가 국내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그냥 C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A, B, C가 그냥 큰 B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여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O 모양이 아니긴 한데 그냥 이게 하나의 한 파동이고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조정 파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구름대를 계속 좀 타고 내려가지 않을까. 이제 후행 스팬도 그렇고 여기 쭉쭉쭉쭉 저는 뭐 구름대를 여기 넘지 못하고 좀 타고 결국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언제든 단기 반등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좀 하락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도 뭐 장기 추세로 살펴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2008년도 저점 이후로 여기까지 1파, 2파, 3파, 4파, 5파 고점 쳐서 큰 파동이 끝나고 A, B, C로 이렇게 내려가는 지금 모습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잘 내려가는 추세다 이제 생각이 들고요. 뭐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 뭐 내려가는 추세들 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1파 내려갔던 게 2, 1, 2, 3, 4, 5로 3, A, B, C로 4,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5가 되면서 큰 A가 나오고 이게 A, B, C로 A, B, 그 다음 1, 2, 3, 4, 5로 C가 나오면서 큰 B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 안에서의 아주 작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 2, 3, 4, 5 하나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도 결국은 여기 구름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리라 보여지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구름대를 크게 넘어서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코인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우리나라 안에 있는 V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좀 볼린저가 아니라 볼린저도 모이기도 하고 변동성은 다시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빅스도 마찬가지로 고점 저점 찍고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필라델피아도 여기 고점 B, 고점 이후에 이렇게 조정 파동 결국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니케이도 뭐 결국 특별히 모양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좀 추세가 더 좋을 뿐인 거죠. 유로스톡스도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좀 받았지만 여기 무너지면 무너지지 않을까 싶고, 뭐 항생도 추세 여긴 뭐 여전히 좋지 않고요. 상해종합도 마찬가지고 뭐 달러 인덱스도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를 잘 타고 있다. 근데 좀 과열이긴 하다. 이제 이 정도로 보여지고, 뭐 달러 원도 일단 후행스팬 역전, 아니 기준선하고 저항선 역전은 됐고 후행스팬도 역전이 돼서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지만 일단 뭐 결국 확실히 이탈되는 걸 좀 보고 움직이자 하면 될 것 같고, 뭐 WTI는 일단 여기 이렇게 찍고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볼린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도 과열이기도 하고 한번 좀 단기 조정 이후에 가더라도 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금도 똑같이 여기 200일에서 좀 몰리고 있어서 여기 200일에서 좀 지지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도 뭐 지금 뭐 그냥 여전히 좀 상승 추세고 미국채 10년도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뭐 나머지 종목들은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 사실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 그냥 이 B가 생각보다는 길었고 생각보다는 높았지만 뭐 결국 B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때나 지금이나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 뭐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현금은 다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예금 등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더 이상의 돈들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돈이 없으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사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게 증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오면서 좀 증시는 안 좋은 상황이 결과론적으로 나오면서 저는 이렇게 좀 크게 C 파동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